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균형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목균형표 차트 중에서 선행스팬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 후행스팬 설명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균형표에 등장하는 스팬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용어, 이 용어는 건축물 주로 다리, 교량에 보면 교각, 일정한 간격으로 교각에 다리가 이렇게 서 있죠, 그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실적 발표, 경제 지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었다, 아니면 악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그 전년이라고 하는 요 시간 단위의 스팬 폭이 있는 것이죠. 그 일목균형표에서는 이 스팬을 되게 이제 26일을 사용을 하는데 머릿속 이 개념, 이걸 이제 자벌레가 가는, 여러분 자벌레라고 하십니까? 자벌레가 이렇게 갈 때 몸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일정한 간격 보폭을 가지고 딱딱 진행이 돼요.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는 지행스팬, 후행스팬을 했었고요. 이 시간에는 선행스팬을 하는데, 선행스팬은 왜 선행스팬이냐? 착갈선자가 아니라 앞서 앞에다가 미리 그림을 그려놔 버려요. 자, 선행스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이 있고 2가 있고요. 선행스팬 1은 지금 현재 주가, 전환선 혹은 전환점입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전환점은 9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값, 중심점. 기준선은 26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점. 그걸 연결하면 선. 이 두 값을 더해 가지고 나눠요. 그러면은 중심이 나오죠. 9일의 중심과 26일의 중심을 더해가 나눠서 그걸 현재 봉으로부터 26개 앞에다가 미리 보내놨습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중기선 역할을 해요. 완전 정별 역배열에서는 이동평균선의 약 60일선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60이 되건 뭐 65가 되건 다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균형표 원전에서 구름대라고 하면 선행스팬 1과 2를 가지고 그린 것을 구름이라고 하는데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좁은 의미에서 구름대 그러면은 선행스팬 1을 이야기를 해요. 이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그냥 들어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선행스팬 2는, 자, 여러분, 기준선을 그릴 때 현재 봉에서 26까지의 고가저가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선행스팬 2는 52개 봉입니다. 1봉이면 52일간의 고가 저가를 중심을 잡고 그걸 26일 앞으로 던져버려요. 장기선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문자로만 봐서는 이해가 빨리 안 되니까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구름대라고 하고 완전 정비에서는 그리지 않기도 한다. 이건 제가 앞으로 갔다가 올게요. 자, 오늘 현재 전환점, 전환선은 61,600원에 있고요. 이건 최근 9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현재 기준점, 기준선은 58,500원이에요. 이 26일간의 저가와 고가의 절반짜리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다는 건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가격을 또 절반을 내요. 전환점과 기준점, 전환선과 기준선 가격을 더해서 나누기 하면 절반이 나오죠. 그걸 26개 봉 앞에다가 그립니다. 그걸 계속 연결해 나가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선행스팬 1이 돼요. 스팬 26, 26 앞으로. 후행스팬은 뒤에다 그랬죠. 26 뒤에. 그죠? 따라오게 그리죠. 26 뒤에. 스팬이잖아. 아까 한강다리 보셨죠? 한강다리. 26, 26. 여기서 26을 더가면 오늘로부터 52가 돼요. 26, 26, 26. 그럼 이 전체는 뭐가 될까요? 76이 돼요. 일목균형표에서 1절 한마디를 구라고 하고 1기, 시간 1기 26이라고 하고 2기가 52, 3기를 76, 1순 한 바퀴 돈다 그러죠. 순환한다 할 때 돌순자, 순찰 돈다. 한 바퀴 세색 한 바퀴 돌았다.
76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 안에서 자 보세요. 기준선은 현재 주가 26일간의 고가 저가. 선행스팬 2는 52. 그걸 26 앞에다 걸어요. 이 전체는 76이 됩니다. 제가 선행스팬 2를 미리 지금 가져온 이유가 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2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주가 여기 있고요. 총 52일간 안에서 고가 저가를 찾습니다. 고가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절반을 내요. 그럼 절반 값은 여기 있거든요. 이걸 26일 앞으로 보낸 겁니다. 그럼 아까 전환선 기준선 절반 낸 선행스팬 1하고 1이 있고 2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50이다. 예, 기준선은 26이었다. 자, 이걸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 자, 여기 있죠. 여기 기준점이 여기 있고 전환점이 있고 절반이 여기 있죠. 절반. 이걸 26일 앞으로 보내는 거 여기다 그리죠. 그 다음에 현재 주가로부터 52일 전은 여기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예, N일 전 주가의 색깔을 다르게 넣을 수가 있어요. 26, 33, 42, 50인데 지금 현재 HT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잘 없습니다. 이건 지금은 없어졌는데 앵커 차트라고 이 차트를 만드는 과정에 제가 예, 존하고 참가했던 이 앵커 차트라고 하는 전용 차트는 이런 게 가능했어요. 52일 전 봉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50일 전 여기에서 최저는 여기 있고 최고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럼 이 절반이 여기 이 가격인데 이걸 26일 앞으로 보낸 겁니다. 자, 이제 자꾸 동호 반복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그려 보면 선행스팬 1이 나오고 2가 나와요. 이 사이를 이제 여기서는 지금 7을 해가지고 이걸 구름대라고 합니다. 이건 일목 원전에서도 구름대라고 해요. 하는데 다만 다른 점은 일본에서는 양운 어문 구분을 안 합니다. 이렇게 선행스팬 1이 위에 있고 2가 아래에 있으면 이게 좀 더 빠른 숫자고 이게 더딘 숫자죠. 일평선으로 치면 이게 한 60이고 이게 아마 100이나 120 정도 돼요. 이 사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MACD 오실레이터라고 보셨습니까? 어딨어요? 거기 보면은 양음에 이렇게 막 칠을 해놓죠, 그죠? 우리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걸 양운이라고 부르고요. 선행스팬 1이 아래에 있으면 이걸 어문이라고 하는데 원전에는 이 양운 어문 표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건 우리가 뭐 머릿속에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건 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예, 여기는 보시면 그도 이 그림만 봐도 이 앞에 시세는 계속 올라왔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어문이 생긴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구름만 봐도 그 앞에 시세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선행스팬이 이렇게 흘러오죠. 그럼 이게 전환선과 기준선의 절반이기 때문에 전환선과 기준선도 순조로웠을 거예요. 전환선 기준선이 순조롭다고 한다면 시세도 순조롭게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그냥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선행스팬 1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왜? 시세가 떨어지면 전환선 기준선도 확 기울어 버리거든요. 그 두 개의 중심점으로 그리니 선행스팬 1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선행스팬 2는 52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으로 그리다 보니까 움직임이 더 돼요. 완전 정면선이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에 큰 고가 저가가 한번 여기 나와버리니까 얘가 수평치죠. 기준선은 26일 안에서 움직이면 수평치고요. 선행스팬 2는 52일 전체 안에서 뭔가 큰 고가 저가가 나와버리면 그 뒤에는 시세가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횡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돌파가 됐는데 대개 이런 선행스팬 2가 지나가는 저는 이걸 뭐 축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수평 구간이 대개 떨어질 때 지지나 올라갈 때 저항 역할이 되기 쉬워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구름 하단 상단도 그렇게 되기 쉬운데 어쨌든 구름이 여기서는 양운 여기는 어문 선행스팬 2가 여기 있다가 역별되면 여기 선행스팬 1이 정배에서는 여기 있다가 역별되면 여기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일목균괴 원전에서 좁은 의미의 구름되는 선행스팬 1을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의미를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일목사는 이런 거 설명 안 해주십니다. 정배일에서는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구름이 선행스팬 1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역별에서는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선행스팬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상에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구름이 어디가 봅니까? 내 머리 위를 쳐다보면 구름 아래쪽에 하단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구름이 아래 깔려 있어요. 이건 아니고 이 양운이라고 합시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상에서 두떤 구름을 짙은 구름을 이렇게 쳐다보면 구름 하단이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시세가 여기 있잖아요. 시세가 여기 있죠. 비행기를 타고 내가 내려다 본다고. 그럼 구름 상단이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 이걸 보고 구름이라고 그러지 밑을 보고 구름이라고 안 하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시세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지상에서 위를 구름을 쳐다보면 구름 아래쪽이 보이죠. 하단이 보이죠. 우리 그걸 보고 구름이라고 하잖아요. 옆으로 봤을 때 뭉게구름이 떠 있다. 이건 뭐 다른 거고. 그걸 가지고 허물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비유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역별에서 올라갈 때는 내가 아래에서 위를 쳐다볼 때는 구름 하단이 걸리고요.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발 아래 깔린 구름을 쳐다볼 때는 상단이 보이죠. 그럼 내려갈 때는 여기 좁은 의미에서 구름되는 여기고요. 일목산인 이분은 이건 좀 중장기 지지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완전 정비엘에서는 안 그리기도 합니다. 앞으로 가서 선행서편 1과 2를 구름대라고 하고 완전 정비에서는 그리지 않기도 한다. 왜 안 그리느냐? 우리가 여러분 시세가 아주 잘 갈 때는 시세가 여기 있고요. 5일선, 21선 뭐 이렇게 가면 굳이 100일선, 200일선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그냥 아주 중장기 흐름. 예? 경기 곡선이다, 뭐 수급 곡선이다, 수급선이다라고 할 때 뭐 60선, 200선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시세가 여기 있으면 5일선, 21선 뭐 이런 거 주로 보잖아요. 그죠? 21선이 생명선이다. 그러고 막 그러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그 차트를 수작업으로 그리기도 하고 구름까지 다 넣으면 너무 그림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별에서는 굳이 안 그리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조정받아가지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밑에서부터 그래요. 이 숫자 자체는 공책에다가 그래가지고 만들던 중이니까 언제든 적어 넣을 수는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구름이 정배열, 햇살을 받으면서 잘 자라는 영역. 계절적으로는 봄과 여름. 구름 아래 역별은 두꺼운 여름은 구름 아래 우중충한 햇빛도 비치지 않고 그 아래서 겨울. 이라는데 이것도 비유법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셨잖아요. 요 위에서 햇빛 받으면 잘 자라는 정배열 구간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앞에서 배웠던 전환선, 기준선, 후행서편, 구름대. 그래서 균형표에서 여기 있나요? 삼력호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중에 배우실 건데 미리 설명드리면 자꾸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녹화 시간이 길어지는데 큰일 났네요. 전환선과 기준선이 호전되면 이게 이제 인력 호전요. 후행서편이 통과하면 시세가 이제 점차 바닥을 찍고 가면서 전환선 돌아서고 전환선 기준선 돌파하고 후행서편 돌파하면 이걸 2역 호전이라고요. 그다음 시세가 구름까지 완전 돌파하면 3역 호전이라고 합니다. 3역 호전. 그래서 이게 일목안에서는 이렇게 되면 완전 추세 전환이라고 하는데 단 중장기 하락장에서는 반등도 길게 나오잖아요. 그죠? 장기 하락에서는 이게 두세 달에 걸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호전 나와놓고 나중에 또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도 기본은 시장이 이런 하락 추세에서 돌아가면 이평선으로 치면 시세가 돌면서 5일선, 21선, 61선 돌파를 하고요. 시간이 가면서 5일선이 21선을 넘기고 21선이 61선을 넘기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그죠? 이건 반드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원래 구조가 그러하니까. 이걸 꺾이기 시작하면 하나씩 둘씩 깨고 내려가고 이탈나고 데드크로스 납니다. 그런데 골든크로스가 시세의 상승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왜? 이건 후행성이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났는데 이게 중장기 하락장이면 몇 달 돌다가도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지속적인 상승을 담보해 주지는 않지만 시세가 하락하다가 상승을 어느 정도 밟으면 돌파와 이런 그 이평선 간의 골든크로스 일목선들 간의 호전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시세를 매매할 때 가장 바닥에서 사고 싶지만 전환선을 돌파를 하거나 전환선이 반전하면서 그 위에 시세가 있거나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거나 기준선이 내려가다가 드디어 이제 상향 전환하거나 그 전에 후행서편이 호전되거나 시세가 구름을 뚫거나 이런 절차들을 보면서
이게 상승 전환의 절차를 하나씩 밟고 있구나. 거기에 따라서 내가 분할 매수를 하든지 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죠. 이 전체 진행 과정 중에서 어디에서 내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할지 입질 매수를 할지는 이제 내 스타일에 따라 다르죠. 어디서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법칙은 없어요. 앞서 말씀처럼 모든 시세는 하락 배열에서 상승 전환할 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여기 써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구름까지도 양전환이 나옵니다. 이 선행스핀 일이 돌아가죠, 그죠? 왜냐? 전환선 기준선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 중간값들, 이 가운데 중간값들이 올라오고 그것을 26일 앞에 그리는 선행스핀 일도 올라가면서 드디어 여기서 호전이 나타나죠. 양전환이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이 양운 위에 기준선이 이렇게 있고 전환선이 이렇게 있고 시세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게 완전 정배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디에서 나는 좀 더 살까 아닐까 하는 부분은 본인이 이제 방법을 정하기 나름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기준선이 수평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 구름도 좁게 이렇게 가고 있죠.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 앞에도 시세가 계속 좁게 혼조를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봐도 앞에 시세가 벌써 한눈에 들어와요. 전환선 기준선도 좁고 구름도 좁은 것 같으면 이 등락 자체가 여기서는 우리가 협대등락이라 좁을 협자 협곡 협대 띠대자 허리띠 때 협대등락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어지다가 지금 압축했다가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어찌 보면 좋은 차트입니다. 뭐 등락하다가 올라가는 방법, 하락하다가 올라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시세는 바닥을 기다가 지금 날리기 시작하는 그 시죠. 그런 셈인데 여기서 일단 전환선 기준선이 구름 위로도 나오고 수평하다가 얘가 상승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전환하는 날 보면 시세가 이걸 지금 뚫었죠, 그죠? 그럼 기준선이 올라가죠. 그러면 26일간의 고가는 여기였다는 이야기예요. 이 그림 하나만 봐도 여러분 많은 해석이 가능해요. 에? 앞에 차트가 없어도 이것만 봐도 다 눈에 들어와요. 얘가 지금 이걸 넘어가는데 기준선이 바로 따라 올라가 버리죠. 그죠? 그 말은 26일간의 고가 저가는 뭐 여기 같고요. 혹은 이 밑일 수도 있지만 고가가 여기 있는데 기준선이 여기 있으면 이 가격을 곱하기 2 해가지고 빼기 고가하면 저가가 나와요. 그죠? 고가 저가의 중심이 여기니까 이 가격 내가 이 26일 안에 이 차트 안에 지금 앞에가 26일치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도 어디가 저가인지 내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까지도 지금 기초 설명하면서 자세히 자꾸 이야기가 가지를 치는데 큰일 났네요. 예. 한꺼번에 지금 나온 김에 그냥 제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요. 기준선이 여기 고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저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방정식 풀듯이 뭐 간단하게 합니다. 이거 곱하기 2가 전환선 기준선의 합이니 고가 저가의 합이니 그 곱하기 2에다가 고가를 빼버리면 저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봉 하나로 지금 기준선이 올라가죠. 그럼 최근 26일간의 고가가 이거라는 이야기예요. 일단 구름 위에 정배이죠. 타고 가잖아요. 여기는 급등을 하니까 조정이 왔고 종가상으로는 기준선을 안 깨고 지지받다 또 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탄력적인 종목입니다. 여러분 주가가 여기 8,700원 하던 게 뭐 11,000원 정도 있다가 23,000원까지 왔으니까 급등하죠.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지속적으로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기준선 지지를 하고 있으니 이탈이 없는 한은 뭐 고 하셔도 되고 이탈하면 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이 후행스팬이 이틀 지나면 최고가를 만나요. 그럼 이틀 뒤에 만약에 빠져 있다면 거기서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뭐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이틀 뒤에 이게 최고가에 가 있다면 얘를 만나 가지고 거꾸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이건 짐작입니다. 짐작. 그런 미루 짐작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름도 이평선들이 그러하듯이 뭐 일목균형표 안에 있는 괴선은 다 그래요. 시세를 만나서 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선행스핀 이런
중기선이에요. 이런 중기. 예, 중기 지지장선입니다. 그 다음에 구름 하단은 장기선입니다. 장기선. 그래서 이 차트 안에서는 한번 보시면 구름 아래에 있다가 일단 올라탄 이후에 눌림 조정 받을 때 구름 지지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무난히 올라가다 이 조정이 사실 좀 깊은 조정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 일목의 13 기본 수치 와가지고 양봉으로 이 양운 위를 탁 딛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인가 여기 덮으시오는 이걸 우리 사케다에서는 장악형이라고 하죠. 덮으시오는 일목에서는 Y자형 봉이라고 하는데 그로부터 하락연자 조정이 1, 2, 3, 4, 5파 와가지고 구름 상단을 딛고 도지 양봉으로 다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물론 제가 결과론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이제 상승 과정에서의 지지 이러는 사이에 기준선 같은 건 이탈하고 여기까지 왔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선은 이탈하고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럼 내가 기준선과 구름을 가지고 매매한다면 기준선 이탈에는 잘랐다가 구름 지지하고 도는 거 보고 다시 매수를 한다든지 그죠? 그런 운용의 묘가 가능하겠죠. 여기 주식 콘서트라고 했던 건 제가 이게 말씀드렸듯이 2012년 13년에 주식 콘서트 한국경제TV에서 24강을 했었는데 그때 쓰던 그림을 좀 가져와서 그리고 이게 지금 지우려니까 이 틀을 전부 다 바꿔야 해서 어떤 건 지우고 어떤 건 못 지우고 그냥 나갑니다. 이건 이제 지지와 저항입니다. 자, 여기는 지지하고 돌았는데 전고점을 못 벗긴다, 그죠? 그래, 모든 시차를 여러분 N자로 움직여요. 하락 N자 위험이 있죠. 이걸 깨는 순간 내려옵니다. 구름 하단에서 반등했는데 또 고점 못 벗겨요. 그럼 고점이 점점 내려오죠. 하락 내려옵니다. 구름 하단을 깨버려요. 직전 저점도 깨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 안에서는 모든 지선을 다 깨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양운이 두텁고 이렇게 쭉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 시세가 많이 올라왔어요. 두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느린 선보다 빠른 선이 빨리 가니까 두터워지죠. 벌어지죠. 그 말은 여기서 시세가 빠르게 올랐다는 것이고 이 전체 길이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양운이 쭉 이어진 거 보면 시세가 상당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컴퓨터에서 그려주니까 앞에 차트 보면 되는데 못 보더라도 이것만 보고도 짐작이 가능해요. 그러다가 지금 하락엔이 나와요. 그리고 상단 중기 장기 깨고요. 반등했지만 구름 상단 못 벗기고 N자 못 가고 상승엔 못 바가고 하락엔으로 떨어지죠. 그래도 장대 음봉으로 때려버립니다. 이 박살나는. 그런데 쭉문이 빠진 다음에 반등했는데 구름 하단에 딱 걸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구름 하단에 또 걸려버려요. 근데 여기도 하락 가속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가 후행서변, 아까가 아니라 앞 시간에 후행서변도 뭐 예를 들어 떨어질 때 반등하다가 이런 데 걸리고 떨어지면 무섭게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구름에도 지금 하락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외우셔가지고 하락장에 구름에 부딪히면 무조건 무섭게 떨어진다. 아, 이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시장이 워낙 장기간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미 나온 그림입니다만 이건 2011년 상투치고 반등했다가 떨어지는 짜리인데 이렇게 옵니다. 여기서도 보면 구름이 걸리죠. 제법 여기서는 이제 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구름이 떨어집니다. 그 대신에 이게 이제 위로부터 떨어진 일수, 그죠? 일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파동입니다. 크게 보면. 일목에서 9파동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하긴 해도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좀 근근히 살려내면 반전할 가능성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건 지금 구름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시세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구름이 두터워지죠. 이게 다 매물대 역할을 해요. 매물대 역할을 합니다. 구름장 여기 현재적으로 여기고 떨어집니다. 여기서도 걸립니다. 여기서도 걸리고 아직은 안 된다. 그리고 이 파동문감에 있는 거 설명드릴 내용인데 상승하면서 올라갈 때 매끈하게 안 가고 짧은 기간 안에 이것도 깊게 많이 넣으면 약한 힘입니다. 깊게 이렇게 도끼질이 나온다는 것은 매물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 파동문감이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균형표의 선들은 특정 기간의 중심값만 가지고 간단하게 그렸잖아요. 이평선은 60일의 모든 종가를 더해가 나누고 120일은 다 해야 돼요. 근데 일목균형표는 이렇게 쭉 보다가
해당 기간 안에 저가액이 하나 있네, 고가액이 하나 있네, 그 절반 내버리면 끝났잖아요. 그렇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듯이 완전 정비율 구간에 놓고 보면 62평선이나 일목구름 상단이나 이런 비슷하죠. 똑같지는 않아요. 모든 시세가 가다가 61선을 한치 오차 없이 딛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투권, 바닥권 그러듯이 이 권역, 중기 지지권에서 디든 겁니다. 그거나 구름 상단 권역에서 어쨌든 이탈 안 하고 다시 딛고 섰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나름의 의미가 있었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 여기 반론. 모든 차트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 맞습니다. 예, 여러분 기술적 분석은요. 확률 지표예요. 100%짜리가 없어요. 짧은 구간을 놓고 보면 100% 거기만 오면 딛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마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과 이것을 보면서 이 영역에서 조정이 딛고 선다? 지지도 못하네. 이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의 뭔가 중거점, 측정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 망망대해 바다에 시절 날줄 위도 경도를 그려 놓음으로 해서 내가 위치 파악하기 좋죠. 지금이야 뭐 GPS가 있으니까 그것도 좌표가 가로세로 나옵니다만은 지도 해도에서 이런 것들이 그어져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도 찾기도 좋잖아요. A, B, C 여기 1, 2, 3, 4 간다면 1에 C에 있다가 그죠? 3에 A로 갔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요. 쉽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망망대해 그 표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망망대해 시세에서 그냥 단순히 50일간의 고가차가 중심 혹은 전환선 기준점을 앞으로 보내가지고 그려진 그 선이 열심히 고생해서 만든 60선이나 100, 120 이평선, 즉 중기선과 장기선 역할을 해준다라면 편하고 좋죠. 편하고 좋죠. 이거 녹화 시간이 엄청 길어지네요.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예, 이평선 완전 정비를 들었으면 비슷해진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강의겠습니다. 여기서 전환선 기준선 호전선이 나오고요. 상승했다 조정진 이제 긴순 지지가 오고 긴순 지지가 오고 긴순 지지가 오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양운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 정별이 됩니다. 이 음운 아래에서는 역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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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거야 뭐 어려움 점 없고요. 제가 실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신용을 쓰더라도 완벽하게 바닥을 자기가 찾아낼 수 있는 재주가 없다면 역배열에서는 신용을 쓰지 말거나 홀딩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별에서 가다가 어느 날인가 상투 치고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그나마 쓰려면 양운의 구간 위에 있을 때 쓰라는 것이고 양운 위에서 기준선을 타고 가는 시세는 기준선과 구름 상단 이탈 전에는 홀딩하거나 1차, 2차 지지선으로 삼고 가는 방법. 개별주는 그보다 월등히 탄력이 강하기 때문에 구름까지 기다리면 너무 많이 빠집니다. 그건 또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전에 가서 더 많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는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그리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구름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외견상 눈에 보이는 일목균형표 차트는 다 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찢고 뽑고 삶고 데치고 말리고 염장 담글지는 나중에 이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초만 이야기하려다가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막 가지를 수없이 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좀 다뤄야 할 부분까지도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량이 많아졌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뭐 반복해서 좀 보시고요. 제 말이 좀 빠르다 싶으면 유튜브에서는 그 재생 속도 조절이 되니까 필요한 부분은 속도 조절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